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콜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은 특별한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기업이기 이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제 채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한섬이라는 기업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한섬 하면 대한민국 패션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도가 오래됐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이게 오래된지는 몰랐어요. 이제 근래에서야 알게 됐는데 1987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현대백화점의 자회사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012년에나 자회사로 이제 현대 홈쇼핑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독립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뭐 현대백화점 그룹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봤을 때 절대 적은 숫자의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2021년 영업이익 보니까요, 1,521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요. 매출액도 1조 3,80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매출일 수밖에 없는 게 옷을 팔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팔고 가전 같은 거 팔았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좀 클 텐데 그게 아니라 옷만으로도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 브랜드로 이제 타임이나 마인 시스템, 뭐 SJ, SJ 같은 것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런 브랜드들도 한섬 거고요. 이외에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DK하나이라든지 발리라든지 랑방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거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대 기업 한섬을 오늘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쌤. 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타임 네. 업무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세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죠. 사실 이제 앞서 제가 신입사원 채용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채용 중에 있고요. 11월 21일 오전 11시까지 지금 채용 접수 중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턴이라고 떠 있는데 인턴이 아니라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섬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주나요? 네, 맞습니다. 면접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섬 면접 기출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게 패션 회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좀 이제 선입견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이하거나 뭔가 색다른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 네.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성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좀 특징적으로 다른 질문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적인 질문들 한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기출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지원자께서 쇼핑한 목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 네. 질문을 생각도 못했던 친구들은 당황스러울 거고 아마 뭐 이제 진짜 쇼핑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쇼핑 목록이라고 하면 한섬이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질문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왠지 좀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대단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트렌디한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최근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 2주일. 사실 저 같은 이제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제 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봤자 뭐 떡볶이 정도. 근데 그건 쇼핑이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쇼핑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최근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반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반년 안에 무엇을 샀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인데 네. 그 어느 것이 상관없습니다. 트렌디한 제품이 돼도 상관없고 이제 뭐 브랜드 제품이 상관도 없고 그냥 명품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솔직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쇼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뭘 선별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를 던지기보다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내 의도가 담긴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왜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연진님께 네.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뭐 샀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최근에 구두를 샀습니다. 구두. 네. 자, 이 얘기만 듣더라도 네. 이 사람의 쇼핑에 대한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구두를 샀다? 스니커즈나 신발도 아니고 네. 그러면 구두를 신는 일을 많이 하겠구나, 혹은 이제 구두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평소에 구두를 좀 더 선호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폭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꼬리 질문으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특징, 캐릭터리스틱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이제 답변을 당연히 구두요 라고만 하진 않겠죠. 실제 네. 답변에서는 그거를 왜 샀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의도를 파악해서 열린 역량 질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성향적인 질문을 확인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로열티 같은 것들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의 시작,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이 쇼핑 목록을 한섬회사 제품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맞나요, 쌤? 근데 이게 네. 저도 이제 좋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얘기를 굳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섬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저가 라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취준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막 무조건 오버해가지고 막 타임오모 거를 막 엄청 막 20개, 30개씩 사놓고서는 제가 최근에 여기 입사하기 위해서 20개, 30개를 샀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솔직히 면접관들은 이해를 합니다. 제품을 사면 좋지만 꼭 그 제품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뭐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뭐 부모님이 뭐 졸업 선물로 사줬다든지 해가지고 쇼핑을 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의 제품. 뭐 샀다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잘 얘기하면 경쟁사의 제품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경쟁사의 제품들을 나열하면은 좀 웃기겠죠. 네. LG 패션이요, LG 패션이요, LG 패션이요, LG 패션이요, LG 패션이요. 이러고만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 거기 로열티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그쪽 지원하시지 왜 굳이 저희 쪽으로 오시려고 하세요라는 질문이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답하려면 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 답변일까요? 저는 일단 솔직해지라고 한 거는 이제 성향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것만 당기면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성향적인 측면. 네. 나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게 보여지게끔. 다만 거기에는 의도가 담겨야겠죠. 네. 단순히 초콜릿이 좋아가지고 초콜릿 얘기하면은 패션 회사에서 뭐 하는 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답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로열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신발 MD라고 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최근에 쇼핑한 목록이 굳이 한섬께 아니더라도 신발로 이야기하시면 자연스럽게 신발에 대한 로열티가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굳이 그 의도를 제가 막 섞어가지고 이유를 굉장히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친구 진짜 신발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MD로서의 역량이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네. 남성복이 되었던 여성복이 되었던 마찬가지고요. 네. 리빙 MD가 되었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의류 쪽이라든지 패션 쪽에 전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복장이라든지 특정 구두라든지 리빙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 회사에 가는 데는 어느 정도는 그 특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카테고리를 잡는 거에 있어서 네. 이용해 보는 거, 그걸로 이제 승화하는 거, 로열티로 승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로열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럼 한섬에 대한 로열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한섬에 대한 로열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신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량이겠죠. 네. 역량.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당연히 캐릭터리스틱이 먼저 드러나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립글루즈를 하나를 사고 네. 뭐 예를 들면 염색약을 하나를 사고 그리고서는 어떤 시계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모두 요즘에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고 가장 핫하고 피드가 가장 많이 뜨더라. 그래서 네. 얼마나 좋길래 한번 쓰는지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걸 알 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짜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근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성량, 로열티, 역량, 이걸로 내가 숨은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나를 어필하는 의도로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한다면 꼬리 질문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꼬리 질문들이 들어올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성향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 좀 약간 스키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스키 용품들, 뭐 신발이라든지 뭐 스키 장갑이라든지 스키복 같은 거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요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성향에 맞는 이제 질문들을 하겠죠. 스포츠웨어 쪽이 좀 더 맞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럼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스키 쪽인가요? 저희는 좀 이제 캐주얼하거나 정적인 브랜드인데 혹은 원하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의도를 담겨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질문들도 달라진다. 뭐 로열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제가 이제 관련해서 남성복이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복 MD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로열티로 어필하고자 부모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뭐 코트 한 벌이랑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뭐 지갑 하나 뭐 이런 걸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요즘에 남성복에서의 트렌드 이번에 이제 FW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뭐야 있어 보이게 그냥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꾸며낸 거 아니야? 정말로 얘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정말로 얘 남성복에 뜻이 있는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질문의 용도로 활용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역량의 검증이 들어가겠죠. 정말로 이 친구가 리서치를 잘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역량 그 단어 자체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또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특정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필을 한다든지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 중에 최근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제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티셔츠에 90수랑 120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답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의도가 담기지 않은 답변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앞서 제가 초콜릿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뭐 강아지 용품을 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강아지 용품 관련해 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왜 굳이 이 브랜드 담당이 되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를 담지 않고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논외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는 건 어떤지도 궁금해요. 책이나 프라모델 같은? 이거는 차라리 위의 답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범주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향이 또 드러날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면은 책 첫 번째 한 2개 정도 책을 샀는데요. 하나는 월급쟁이 부자 되기랑요. 하나는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걸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이 친구한테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는 돈이 목마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이 면접 자리 15분 만에 나를 어필하는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한 초이스인가? 이건 사실은 논외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조금은 트렌드를 잡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은 책 나름대로의 이유를 잘 타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어필할 포인트는 많아진다. 프라모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션 회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회사들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특정 제품으로서 수업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난 이런 회사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요. 한 분야에 특화돼서 그쪽에 로열티를 갖고 정말 좋아하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겠죠. 리빙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리빙 MD가 되듯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덕후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례로 이제 한섬은 아니긴 하지만 CJ E&M에 취업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E&M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일본까지 대학을 나오셨는데 일본에 왜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애니메이션이 좋아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가가지고도 애니메이션 굉장히 즐기고 돌아온 네.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단 말이죠. 네. 프라모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로봇물이기 때문에 패션이랑 전혀 관련이 없지만 네. 그런 코스프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덕후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보다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근데 패션에서 보니까 면접 복장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입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율복장은 맞습니다. 네. 자율복장은 많은데 이제 극단적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이제 칼정장을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은 패션쇼장을 어. 연상하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과거 사례고 좀 MZ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면접 정장이 자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율복장을 입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패션회사 하니까 이쁘게 꾸며야지라는 생각을 네.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면접 자리인 걸 좀 인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캐주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캐주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격식을 갖춘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막말로 자율이라 그래가지고 추리링에다가 맨투맨티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힙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단순히 그 힙하고 멋지고 트렌디한 옷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옷이 어울리고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율복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 쇼핑 목록을 묻는 질문은 좀 생소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질문들은 좀 패션 회사에서만 나오는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패션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 쇼핑한 제품을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죠.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유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회사의 제품 이용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쇼핑을 해봤다는 건데 조금 더 축약시켜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숨은 의도는 뭐 이제 특성이나 특색을 파악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이제 1, 2, 3으로서 뭐 성향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역량을 검증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축약해서 로열티라든지 역량만 검증하려고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때는 제가 앞서 말했던 얘기 중에 성향적인 부분만 살짝 빼놓고서는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이용해 봤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기업도 솔직하고 직무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솔직하다라는 의미의 전제 조건은 이용해 봤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혹시 우리 은행 방문해가지고 뭐 상품 가입해 본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수백 번을 외쳤는데 네. 아니요,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하죠. 네. 근데 아까 한성 거 비싸니까 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뭐 네. 이런 곳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용돈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구매 목록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안 가봤다? 네. 안 사봤다? 이거는 정말 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퀘스천 마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그 지원하려는 기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패션 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면접 기간 때 좀 준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트렌드, 두 번째가 트렌드, 세 번째가 트렌드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네.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트렌드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 트렌드라는 게 단순히 패션에 대한 트렌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통에 대한 트렌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냐 분야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숙지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지금 카테고리 계속 네. 그러는데 유통 채널로 가면요. 거기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웨어면 스포츠웨어, 신발이면 신발, 의류면 의류 안에서도 여성복이면 여성복, 남성복이면 남성복.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특정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종목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패션 회사에서는 면접에서 어필할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면접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지금 쉬는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좋은 기회들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